이제 월요일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TNT.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7,000원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며칠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는데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저도 잠깐 이제 PNT 관련 이슈를 좀 보기는 했는데 그나마 좀 다른 이제 2차 전지 업체들보다는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그런다고 오팡 회복이 또 바르게 되는 건 또 아니겠죠. 지금 이제 PNT를 보니까 지금 수주 잔고가 전체 2조 정도 흐름에서 대략 한 1.7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그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가는 측면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주상 전화를 통해서도 계속 이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왔던 게 특히 LG의 엔솔을 보게 되더라도 CATL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 마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밑에 단에 있는 뭐 양극재나 음극재나 아니면 이제 PNT가 하고 있는 건식 전극 공정 장비 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마진 자체가 실적이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 실적이 이제 2023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의 뭐 애리조나나 이제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 자체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잔고가 매출로 인식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올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가 미국 공장에서 사실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고정비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PNT가 뭐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양극재 대비해서는 주가는 그나마 제가 볼 때 덜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수주잔고 자체가 어느 정도 그나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37,000원 이제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비중은 여기서 좀 늘리지는 마시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좀 아니면 이제 2027년쯤에 좀 전기차 업황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되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우리가 작년이라고 내년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시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좀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LG 엔솔이랑 여기 에코프로 BM이 좀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영업이익이 업황 회복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고 하시면은 보유라는 의견도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해결책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미반도체, 랩지노믹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대한전선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100%요. 네, 혹시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4년 됐습니다. 4년이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주가가 다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제가 지금 TV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화진 과장, 유창희 본부장 있습니다. 어떤 분께 유창희 들어볼까요? 본부장님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되게 수고 오래 많으십니다. 가지고 계셨네요. 네, 작년에 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제가 그 매도를 못하고 있었더니만 또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요. 네. 지금 물을 한번 타가지고 25,000원인 거거든요. 3만 원이었거든요. 물을 타셔서 25,000원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되게 네. 높은 가격에서 더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그 사이에 좀 이 회사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감자도 한번 하고, 액면 병합도 하고 하면서
지금 흘러왔는데 네. 뭐 사실은 지금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생각을 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에 잘 가다가 약간 LS하고의 약간 소송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그 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액션을 좀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방건설이 지금 호방그룹의 완전 편입은 아니지만 최대 주주가 지금 호방건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LS의 지분도 좀 일부 편입을 하면서 뭔가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한 4년 정도 갖고 계셨고 한 10,000원대 왔어도 지금 안 팔았던 종목을 제가 지금 네. 여기서 손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시면 충분히 반등은 꽤 많이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네. 25,000원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한 18,000원, 2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올지는 한 여름 정도? 여름이나 가을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네. 한 3분기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좋은 밑바탕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랩지노믹스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한 번 더 20%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가 금방 잊어버렸네. 104,200원이든가. 예. 34,000원이요? 34,100원? 200원. 34,200원이요. 예.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늘이요. 아, 오늘이요. 저희가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씨.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물론 이제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이제 원전 쪽은 좀 굉장히 올해 좀 주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BHI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물론 단기적인 조정이 오시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들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단 체코 두코바네 같은 경우도 물론 지연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해봐야 뭐 한 달 아니면 2달 내에 뭐 계약은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코바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대형 원전도 더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특히 지금 SMR 원전 쪽으로 지금 주가가 오히려 더 부각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스페인 그 대규모 유럽 정전 이슈도 있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오히려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정전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건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원전 쪽으로 지금 타겟을 대부분 다 바꾸고 있는 실세입니다. 추후에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겠고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루마니아나 이제 체코, 폴란드와 같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금 대형 원전 입찰이 내년까지 지금 일단 몰려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형 원전에 대한 우리 경쟁력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지난주에도 아마 CF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말쯤에 본격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SMR 원전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예전에 2023년에도 한번 MOU를 맺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한 1조 이상이 지금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이게
올해 2월쯤인가 두산 그 박해 인접분을 하게 되면서 그 자금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SMR 원전을 어느 정도 다 세팅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R 원전과 이제 대형 원전의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게 향후의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현금 흐름이 대략 2030년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수주잔고가 이제 올해부터 잡히게 될 텐데 저는 지금 이 큰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 그 있었던 그 방산에 대한 이슈 모멘텀이 아마 저는 이게 제2의 방산이 원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BHI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사실 이 두 종목만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자님께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2년, 3년을 좀 가져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원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 수익을 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답답한 점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한미반도체 45% 네. 94,500원.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됐어요. 좀 되셨는데 네, 이 종목도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스필해야 될지 저희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단기는 어떻고 중기는 어떻고 얼마 정도 가는지요? 단기는 어떻고 중기는 또 어떤지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이하진 매니저님.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단기는 저는 매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기로는 좀 한번 가져가보자는 주의입니다. 왜 단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년도에 각동신 회장님이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1조를 잡았어요. 1조를 잡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그 톱전자 지위로서 이제 TC본드 장비를 공급하는 전제하에 1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하나세미텍과 이제 그 한미반도체가 대략 한 420억 정도 아마 동등하게 아마 나눠졌을 거예요, 공급 계약이.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쪽에 이온화가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올해 1주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조금 미스날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일본의 신카와 이제 TC본드 장비 회사를 고객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의 세메스를 독자적으로 가기로 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이런 하청업체를 이런 그 솔벤더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이온화, 삼원화를 하겠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한미 반도체를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기술력이 동등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세미텍과 손잡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2일이죠. 올해 이번 주 한 목요일쯤에 이제 해외 증권사 이제 IR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쪽과 어떤 협의를 했을지 향후에 뭐 가격에 대한 인상 아니면 물량에 대한 공급 이슈들 이게 더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이크론과의 좀 대량 공급 계약에 대한 그 모멘텀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가 좀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마이크론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HBM4를 대량 양산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이 될 텐데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마이크론 자체가 이제 그 TC본드 장비 90%를 한미 반도체를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이 실제적으로 이제 위협 중이긴 하죠. HBM 쪽으로 마이크론이 생산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위협을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과 기대했던 것보다 그 많은 물량들을 공급받게 되면은 그러면 전 장기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94,500억은 충분히 좀 뚫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 제가 봤을 때 하나비전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이제 그럼 고객사 적어도 우리는 하이닉스 쪽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삼성전자에 한번 눈여겨 볼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이제 홍콩 그 CLSA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은 한미 반도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한미 반도체보다 가격을 20% 올리면서 제품을 공급받았을까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추후에 특허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결론은 일단은 한 번은 들고는 가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망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34,500원에 20%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어떤 전략 네네. 세워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무게 상담 받아볼까요? 그 유창희 네, 유창희 본부장님 선생님한테- 상담해 주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이걸 매수하신 여러 가지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옛날에도 이거 매수했다 팔고 그렇게 몇 번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좀 저점이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했더니 오늘도 팍 빠져버리네요. 네, 사실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하이닉스도 뭐 한 3% 가까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뭐 같이 좀 흔들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매수 시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작년에 분할하려다가 좀 주가가 빠지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걸 취소했죠. 취소한 상황에서 분할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증착 장비 관련해 가지고 약간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은 오히려 중국이 이쪽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투자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이제 약간의 시장의 흔들림이 나올 때 사실 지금 이번에 반등을 줄 때 반등을 못 준 건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5월 달 6월 달까지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의외로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마찬가지로 좀 네. 반등을 제법 세게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최근에 전혀 반등을 못 주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라 그러면 한 3만 원 초반까지도 한 번 정도는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오히려 그때 가서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좀 네네. 대응을 좀 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반등을 좀 세게 준다 그러면 한 4만 원까지는 일단은 올라와 줘야 되고 4만 원이 돌파했을 때 새로운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등이 나와주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에 수익으로만 가득할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랩지노믹스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요. 네, 혹시 TV 소리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끌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인데요. 네, 6만 원에 20%.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때가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 올해 정확하게. 2월이요. 네네.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주가가 언제쯤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원래 유창희 네. 본부장인데 하려고 했는데 네, 이하진 저분님도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께 그럼 들어볼게요. 네. 근데 시청자님, 에코프로는 어떻게 사게 되신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좀 사락해가지고 샀구만. 처음에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들고 이렇게 팔락하니까 그래서 계속 들고 있지만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게 확실히 4989 프로그램의 정말 단골 종목인 것 같아서
물론 제가 보유라고 하는 거는 좋아서 보유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근데 본전은 올 수 있나 한번 그렇죠. 물어보려고. 저도 그런 생각에 일단 말씀을 드린 거라서 지금 6만 원이면은 거의 44,000원이면 대략 한 20% 정도 아마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일단 스케줄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잘해서 흑자 전환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재고 환입 이게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만든 거고 한마디로 그냥 실적 마사지를 한 거죠. 물론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그게 그 코스피 이전 상장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그게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못 나와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지난 4분기도 그랬고 3분기도 그렇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이전 상장 신청은 하겠죠. 이제 하겠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거래원에서 승인을 해줄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수급적인 이슈 이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대부분의 지금 리튬 가격 자체가 계속 지금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에코프로를 누가 그쵸 이게를 180만 원 간다 했었나요? 150만 원 간다 했었나요? 그때 탄산 리튬 가격 자체가 그때 55만 위안이었는데 톤당 위안 가격이 55만 위안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 톤당 6만 6천 위안입니다. 거의 10분의 1토막 났죠. 저도 그래서 왜냐하면 2차 전지를 아직까지는 뭐 사세요 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일단은 데이터는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계속 떨어지나 어디까지 떨어지나. 왜냐하면 이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반등이 나와줘야 뭐 에코프로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G 화학이든 뭐 포스코 퓨처임든 이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답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사실 물론 이제 지금도 사실 뭐 여러 유튜브나 아직도 뭐 2차 전지를 미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업황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도 있어요. 물론 지금 1분기 보면은 막 유럽 전기차 뭐 전년 대비 한 30% 성장했다고 하죠. 이거는 대부분 중국 쪽 2차 전지 쪽입니다. CATL이나 BYD 실적 주가를 차트만 보더라도 완전 반대로 움직여요. 걔네들이 거의 완전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지금 플랫폼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뒤집을 사항은 좀 힘들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든 아니면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따른 방향 자체가 바뀌든 그게 뒤바뀌어줘야 흐름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에코프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6만 원이 못 가더라도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5만 원 위에서 한번 나오시면은 일단 1차 손절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반등 나오면은 한 5만 원 위에서 5만 5천 원대 오시면 그때 한번 2차 손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속이 편하실 겁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반도체로 돌려가시든지 그게 나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등 시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종목 상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우선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급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6만 8천 원 15%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월 초에 했어요. 2월 초에 해가지고 무차게 해놓은 거예요. 최근 계속 올라주다 오늘 좀 빠졌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아니요, 2월 5일 날인가. 2월 초. 80만 3천 원 해가지고. 추가 매수하셨군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변압기 쪽은 사실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세 위협이 이제 조금 많이 완화가 되었죠. 물론 이제 90일 정도 유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주요 국가들이 관세 협정이 이루어진 국가는 없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중국을 일단 30%를 90일이지만 설정했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30% 이상 관세를 받기는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보편적 관세 쪽으로 시장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 관련된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거 이유는 첫 번째 딥시크
2월 저희가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그 타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딥시크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또 변압기 그러면 같이 이제 전력 인프라 쪽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신고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전선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도 좀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일단은 40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일렉트릭의 문제가 아니라 증시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뭐 이 조정이 뭐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갔을 때 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그 변동성을 좀 좀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는 한 6월 달까지 본다라면 40만 원 언저리까지의 어떤 반등 가능성을 좀 대비하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기로는 얼마나 어디에서 눌림목이 와요? 단기? 단기로 본다라면 일단은 한 32만 원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32만 5천 원, 33만 원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 3월 달에 좀 지지를 하다가 무너진 자리고 또 지난 4월 달에 반등을 줬을 때 한번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은 32만 5천 원, 32만 원 정도가 중요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40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